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장재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2015년 북천 뮤직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9월에 개최가 될 텐데 그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올해 뮤직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한 몸풀기 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 앞에 아주 예쁘고 실력이 출중한 그 우리 한국 문화예술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신 두 분이 무려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가야금하는 박경소라고 하고요. 작년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었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라는 퓨전 재즈 팀이랑 솔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하는 권송이고요. 네. 저도 작년에 수리문화재단상을 받았고 네. 또 재작년에는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권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죠. 보이는 네. 네, 보이는 네, 라디오. 영상 팟캐스트가 아니고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경소 씨,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년 2014년 북천 뮤직 페스티벌 이후로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벌써 작년인데 그 사이에 12월 달에 제 개인 독주회, 현대음악 동주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독주회 끝난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울잠만 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다가와서 이제 송희 씨랑 같이 열이라는 공연, 또 연극 공연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라운지 앨범 컴필레이션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한번 참여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적당히 밥 보면서 재밌게 항상 지내고 있는. 그렇군요. 네. 송희 씨는 어떻게? 네, 저도 겨울잠 자다가요. 이제 막 깨어나서 언니 이제 박경소 씨랑 같이 이제 음악 활동 어리라는 작품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서울문화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11월 달에 이제 공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미뤄놓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논문도 쓰고 있고. 아직 고등학교 졸업을 네, 아직 중졸입니다. 열심히. 네. 그러시군요.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졸업 논문 주제만 5년째 잡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졸업하려고. 그렇군요. 훌륭한 논문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두 분 다 워낙 특히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는 분들이고 또 그러한 노력과 또 성과가 인정을 받아서 수림문화상을 수상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송혜 씨 어떤 대표적인 활동이 있었을까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소리꾼들이랑 항상 거쳐가서 인큐베이터라는 그 타루. 네, 타루, 그렇죠. 뮤지컬 집단, 타루에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니모션이라는 그런 그룹에서 또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소영이 판소리 프로젝트라고 따로 나와서 저랑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극 쪽에도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타루에서 극을 좀 했었는데 연기를 그리고 그 북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2013년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 작품. 현대무용 하시는 권영은 씨랑 같이 권영은 씨랑 같이. 콜라보 했던 작품인데요. 수군가로 하는 작품이었어요. 이제 제가 빨간 가발을 쓰고 제목은 뇌기의 별주부라고 해서 이제 별주부가 토끼를 꿰어나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무용과 극과 소리와 같이 이제 하는 작업이었었는데 그때 조금 9월 초여가지고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아, 그 사진이 네네. 그 부천 뮤직 페스티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몇 장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빨간 머리에 네. 예.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예, 그런 연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 작품이 굉장히 좋았고 또 뭐 저도 우연히 가서 봤어요. 아, 정말요? 아니 그거 말고 아, 우연히 전주에 소리축제에 네, 가서 작년에. 네. 가서 공연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때는 또 굉장히 색다른 네네. 음악을 또 선보이셔서 그 음악으로 지금 앨범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앨범을 준비하려고 하다가요. 네. 네, 올해 서울문화재단 기금을 받으면서 좀 더 이제 집중하고 싶어서 판소리에 이제 해체를 해서 좀 이제 더 몰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앨범을 작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공연 네. 장인 정신으로 좀 그러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음반 작업을 조금 뒤로 네, 미루셨구나. 뒤로, 네. 그러셨군요. 그럼 판소리를 해체를 하고 조립을 하시는 거죠? 네, 레고처럼 열심히 해체한 다음에 멋지게 네. 조립을 하겠죠.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공연이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네. 예, 많이 보러 가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호흡을. 저희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팟캐스트인데 아마 한 100만 명 정도는 들으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희망을 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경서 씨, 네. 예,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첫 데뷔는 2004년이었고요. 그때 네. 가야금 언sem블 아우라라는 현대음악 팀으로 이제 제 동기들 2명이랑 가야금 트리오를 시작했었고 2005년부터 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활동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양다리를 결치면서 이제 같은 활동을 같이 하다가 2008년도부터 제가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되게 복고풍의 충격적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이었는데 복고풍의 충격적인. 네, 그 당시에 되게 반응이 어떨까 싶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서야 이제 그 앨범을 듣고 이제 한 몇 명의 후배들은 일렉트로니카 음반을 만든다고 전화를 받기는 했었는데 너무 앞서가셨구나.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에서야 미니멀, 그러니까 라운지 앨범 뭐 네. 콜라보레이션도 하게 되는 지금이 그때 것 같아요. 네. 너무 앞서갔더라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2011년, 12년에 개인 앨범, 12년에 개인 앨범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그룹으로 활동을 또 많이 했던 터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솔로 활동을 또 같이 하니까 이제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할 때의 자유로움과 그 적적함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단체 활동도 이렇게 하고 이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제 송희 씨랑 같이 연극음악 작업 월이라는 작업하면서 또 새로운 연극 작업이거든요. 네. 그걸 하면서 저도 배우고 그래요. 그럼 말씀이 나온 김에 어리란 작품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리의 어만 바꾼 거죠? 어리. 저는 그렇겠죠? 네. 아니 내가 왜 여쭤봤냐면 처음에 어리 이렇게 말만 들었을 네. 때는 그 우리 얼과 넉 할 때 그 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보를 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우리 송희 씨가 좀 혹시 주연을 맡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종잡이를 맡고 있습니다. 종을 치고 네, 종을 치고 아. 장면마다 이렇게 그렇군요. 쓰는 건데요. 저도 그 어리라는 작품이 그 양녕대군과 실제로 그 어리라는 여자와 사랑을 표현하는 제가 먼저 다시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이 편집 없이 그냥 갈게요. 네. 이 작품이 사실 뭐 태어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기창작센터에 머무르면서 작년에 거기에 계시는 극작가 연출가분이 계세요. 네. 김태리 선생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가야금 연주를 들으시고는 가야금 연주가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잠깐 외국 나갔다 온 사람이 이미 대본을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어립니다. 그래서 대본을 읽어보니까 가야금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소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무대에서 몸도 쓸 수가 있고 소리도 할 수가 있고 이제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손이라는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손을 초대를 했고 그게 내용은 양양대군이 이미 지혜비가 있는 어리라는 그 여인을 사가에 있는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미 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인데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이제 폐위가 되고 폐쇄자가 되고 이제 세종이 이제 책봉이 되죠. 그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갈등인데 이 사실 이런 요즘 사회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 자유롭고 그 사랑과 자기 꿈을 찾아서 가려는데 그 계층 구조와 이런 거에 짓눌리는 젊은 날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 씻긴 곳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거의 형식을 극은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야금 연주도 하면서 노래 작곡도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되게 현대적인 사운드로 극 전체를 쫙 같이 끌고 가는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어마어마한 작품. 아니 근데 성희가 너무 역할을 잘해주고 이제 배우들이 따로 있어요. 배우분들도 있고 근데 그 배우와 음악 사이에서 되게 연결을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과 신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노래도 또 하시고 네. 노래는 직접 작창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약간 뭐 병창은 조금 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판소리목이랑 그냥 노래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음악을 이걸 만드는 게 그 전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서 이런 되게 새로운 노래를 현대적인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송이한테 부탁하는 입장에서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너무 잘해줘서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게 이렇게 언니랑 즉흥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막 사운드를 냈다가 아니면 소리로 감정을 표현했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서정적인 노래로 목을 조정을 해가면서 목을 조율하는 절제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몇 번이지만 그런 그 형식의 어떤 공연에 참가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포기를 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물론 멋있었죠. 네. 그 일단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음악만 콘서트 형태로 할 때와 물론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 조직이 뿌려지는 그게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배우는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로부터 받는 우리가 흡수하는 그 기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배움들이 있을 텐데 물론 두 분 다 이미 훌륭하시지만 더 멋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 언제 있죠? 공연이 9월 24, 5, 6에 있어요. 4월? 4월. 네, 4월. 4월이요? 이래도 사실 너무 멀리 갔다. 4월 24, 25. 공연은 4월 24, 5, 6에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풍류사랑방 금요상설 공연 수립문화재단에서 함께하는 같이 또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공연에서 저희가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같이 또 네, 그렇군요. 수립문화재단에서 맞아요. 여러 가지 전통음악 관련해서 후원을 해주고 진짜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는 정말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사실은 정부의 지원금이나 그런 거에만 의존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좀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부분이 준 거잖아요. 정부 지원금보다는. 그런 또 문화 특별한 공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편안한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따기로 셋. 아니. 네. 그래요. 저희가 굉장히 그 수립문화재단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뭐 사실이니까요. 네, 수립문화재단에서 국립공원에서 진행하는 풍류사랑방의 금요 공강 공연을 2015년에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수립문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제 1회, 제 1회입니다. 네, 저도 잘 보이세요. 네, 그 어리의 홍보 영상이 지금 제작이 네, 네, 되고 네. 있죠. 그러면 잠깐 홍보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하! 중추부지사 박선의 자비옵니다. 그는 강물 별빛 비추 다시는 어린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어리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아바마마. 지난 광은 어딜까 칭송받았으나 나라가 나와야 했습니다. 전하는 멋진 시집 끝내 크게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세자 이제를 피하고 이도로서 세상을 정하노라. 나는 폐세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어리뿐이었다. 한장한 고운 얼굴 누가 보리오. 뜰 앞에 정향수 서있기에 춘정을 못 잊어 한 가지 꺾었네.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분위기 어두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요번에 앨범이래. 공연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네. 많이 풍성해질 거고, 네. 처음에는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원래 사랑이 좀 네.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게 녹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혹시 이 방송에 나가는 시점이 이미 표가 매진이 된 상태라 표를 못 구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송희 씨하고 경수 씨가 특별히 준비를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네. 알아서 구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주세요. 네,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할 거고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 시간이 몇 시죠? 처음에 금요일에는 8시고요. 네. 주말에는 5시.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는 5시에 하는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작품 기대가 되고 저도 가서 볼 겁니다. 네. 예. 사실 아는 사람이 객석에 있으면 되게 부담되잖아요. 뒤에 앉아주세요. 네, 안 보이게 제가 잘 이렇게 숨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네, 어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컨셉을 잡아봤어요. 2013년에 제가 2회 때 예술감독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첫 해 컨셉은 밀이었습니다. 우리 비밀할 때 그리고 은밀할 때 그 밀. 제가 은큼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밀이라는 컨셉을 했던 이유는 이제 북촌이라는 지역이 워낙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촘촘하게 있는데 그 어깨가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 그리고 야트막한 담장 딱 붙어있는 어떤 집 이런 공간들이 오히려 삶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활 속에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서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정서적인 것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광객들도 오시고 정말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밀하는 컨셉을 했었고 2014년 제3회 북촌 뮤직 페스티벌 때는 고리 연결고리 전통과 현대 또 세대와 세대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어떤 고리의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랑을 주제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뭐 흔히들 남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특히 예술감독으로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도 물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전쟁도 없고 말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도 많고 했지만 결국 사랑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를 올해 2015년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서 갖고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에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네, 너무 뻔할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사실 좀 좋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특히 우리 전통음악계에 국한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말하고 달에 비추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이게 사랑 노래인지 저 다른 노래인 건지 그런 현상이 좀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어법으로 좀 직접적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노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 북촌 뮤직 페스티벌은 그 공모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기획팀에서 물론 초청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 분들과 뭐 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격에서 저희가 공모 어떤 공연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같은 대우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랑을 주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서 씨하고 송희 씨께도 이미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참여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출연료가 협상이 안 돼서. 네, 경서 씨 어떠세요?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사랑이 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주나 뭐 이런 걸 봐도 평화주의자. 진짜요? 세계 평화주의자 막 거의 이런 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이 또 되게 맞는 것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되게 다양한 얘기가 형성될 수 있고 또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지도상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리 공연에서 사랑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그 생각해보면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에 그 이것은 다름이 아니다 앨범에 스리슬짝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긴가민가한 네. 무엇인가에 그 원래 그 곡은 대학생들이 미팅 나가거나 이렇게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런 긴가민가한 사랑일지 말지 모르겠는 그런 내용을 만든 적이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두근두근해지네. 얘기만 또 들었는데. 듣고 싶으시죠? 네. 작년 공연도 했었어요. 아, 북촌에서. 맞아요. 스리슬쩍. 스리슬짝. 짝. 아주 풋풋한 느낌이 드네요. 네, 20대 청춘들. 본인의 경험이 반영된.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네, 그렇고. 그래서 뭐 올해 그러면 북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사랑을 주제로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는 아직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 사실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잖아요. 네. 결코 섞일 수 없는 것들. 작년에 평행을 주제로 했던 거에 연장선상들인데 이 다른 것들이 어떠한 케미컬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느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느냐. 근데 이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희생과 이렇게 배려. 근데 이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계속 또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두 줄에 실린 사랑. 재밌는데요? 되게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범접하기 힘든 그 주제인가? 가야금 아끼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12줄이 있잖아요. 네. 뭐 청흠 등당지 뭐 네, 이런 네.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과 연결돼서 어떤 시인이 구성되거나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율에 관한. 네, 그게 이미 이제 궁상각치우가 이미 만들어졌을 때 뭐 이거는 사물이고 뭐 신하고 네, 왕이고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되게 깊죠. 네, 되게 깊은 사고여서 네. 제 얕은 공부로는 아직은 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유교라는 것이 뭐 지금 한국 동양을 이루었던 근본 사상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고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세대 간에 벌어진 격차들을 어떻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나갈 건지 네. 그런 걸 생각하는 힘드네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송희 씨는 뭐 밴드 활동도 하고 하셔서 네. 예, 사랑 노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 노래 타니모션 때 또 꽤 했었고 타로 했었을 때 네. 네, 저의 개인 풋풋했었을 때 저의 개인 연애사를 작창한 게 있어요. 송이 이야기라고.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영상을 차마 첨부를 할 수가 없어요. 검색함이 있나? 네,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막았나 봐요 그때. 그분하고는 어떻게 아직도
그 송이 이야기 때는 그 불행하게 끝난 연애를 아주 풋풋하게 네. 풋했지만 승화시키는 네, 그런 그렇군요. 걸로. 사랑의 아픔을 네, 사랑의 아픔을 네. 예술로 승화시킨. 네네. 굉장히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감되는 그 연애 이야기. 그렇구나. 네, 잘 받았다고. 아니 사실 그래요. 그 뭐 대중화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얼마나 네. 넓어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좀 계속 해보시지. 아픈 연애사가 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아픔은 한 번으로 독한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송희 씨가 부르는 사랑 노래를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픈 사랑 말고. 즐거운 사람도 있고, 네. 네, 부모의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대박이 나서 사인해주고.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해지네요. 슬픈 사랑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꼭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뭐 올해 북촌 뮤직 페스티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사랑하는 판소리 네.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인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소리를 싫어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되게 단순하지만은 내가 이 판소리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젊은 소리꾼들이나 그런 거 같이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판소리라는 것이 어떤 의인화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의인화 해도 되게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정말 이름의 소리. 너는 정말 너무 소리냐. 그렇군요. 굉장히 잘생긴 분이에요. 젊은 그 판소리 소리꾼 분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연차 이어서 부르는 그런 연차일 수도 있고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객들을 앉혀놓고 관객들의 얘기를 이렇게 그렇죠. 즉석으로 이제 사연을 미리 받던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작창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네, 사연을 쓰디 쓴 그 판소리에서는 소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작곡한다고 하잖아요. 작창이라고 합니다. 네, 창을 짓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권성희 씨께서 작창을 하셔서 네, 다른 소리꾼 혹시 네, 네.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직접 노래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겠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음악도 그럼 있고. 반주는 제가 타악을 해드리고 네. 경수 씨가 또 아유 또 이제 또 한 팀이 꾸려져서 한이와 소리에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술 감독으로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작용이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음악이 가장 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명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북촌 뮤직 페스티벌 때는 당연히 오셔서 즐기시면 좋겠지만 틈나시는 대로 음악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화도 좀 누그러뜨리시고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북촌 뮤직 페스티벌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으셨거나 또 이런 분들의 작업은 꼭 우리 북촌 뮤직 페스티벌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는 박경석 씨하고 권석 씨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거 말고요. 훈훈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네, 그렇죠. 네. 네. 주제가 딱 맞습니다. 네. 송희 씨,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떤 프로듀서를 이렇게 그 작업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보노보라는 보노보. 네, 영국 출신인데 네. DJ 하시고 일렉트로닉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쉬어렌이라는 흑인 가수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되게 절제되어 있으면서 쉬어렌의 그런 그 뭐지, 재즈와 그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음도 녹아져 있으면서 서로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콜라보를 엄청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절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지금 되게 많이 듣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You were here for a while. You come to me docile, try to make sense of this. By the time that I express that I have felt helpless, you would turn away from me. In this silence, erasing towers I'm walking over. I'm in this burning a kindness. I'm searching, I'm walking over. I'm in this silence, erasing towers. I'm walking over. 보노보. 네, 보노보. 네. 보노보는 아니고. 보노보는 아니고. 네, 보노보. 아, 중요하죠. 네. 우리 검색하다 보면 네. 막 가잖아요, 손이. 스스로. 네, 보노보. 보노보. 네. 네. 그리고 정서 씨. 사실 저는 솔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만나는 분들마다 다양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는 뭐 이런 음악에 대한 영향, 이분께는 이런 영감을 또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작업을 같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존경하고 그런 팀이자 작곡가분이 계시다면 미국에 계시는 줄리아 올프라는 작곡가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뱅어너켄이라는 현대음악 팀의 창단 그 대표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현대음악이라고 하면 미니멀 음악이 거의 시초잖아요. 미니멀 음악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던 나라기도 하고, 미국의 현대음악을 정의하자면 미니멀 음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의 그런 음악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단순할 것 같잖아요, 미니멀 맞아요. 음악이.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들어보면 아주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딱 그 정말 손꼽히는 작곡가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올해 제 그냥 계획이라면 사정이 된다면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좀 워크숍 좀 하고 배우고 싶고, 제 작품도 크리틱도 받고 하고 싶은데, 그 작곡가분 네. 듣고 되게 너무 많았었어요. 줄리아 울프. 울프.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그 두 분을. 네.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네. 아마 내년에 화나캔이 공연을 또 한 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또 보면 좋겠어요. 벤모노캔 프로젝트가 네. 그 한국에서 공연을 한 번 했었죠. 작년에 했었어요. 네, 2014년에. 네, 작년 봄에 LC에서 LG에서도 하고 군무학도 그랬어요. 통영음악제였어요. 네, 네, 저는 그 기사를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한 분씩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그 북촌 뮤직 페스티벌 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경서 씨부터. 네, 오늘 첫 번째 팟캐스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북촌 페스티벌 참여하면서 가장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공연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연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그런 공연들이 가득하니까요. 북촌 뮤직 페스티벌 사랑을 주제로 하는 북촌 뮤직 페스티벌 15년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팟캐스트 흥하시길 바라면서 네, 손이 김재우 감독님 아름다운 올해 보내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승희 씨. 저는 사실 말 주변이 없어서 열심히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개그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북촌 뮤직 페스티벌 2015년에 저도 참여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 또 행복한 한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반응이 좋으면 네. 2탄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2탄이 있기를 기대해 주세요. 네. 네네.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못다한 이야기를. 네. 네, 지금까지 북촌 뮤직 페스티벌 2015년 팟캐스트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금, 박경소, 한소리, 반송이. 그리고 저는 예술감독 장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